실제로 이제 우리가 올해 조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지침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도 상반기 대학 교육편제 단위 조사는 12월 20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22년 2월 18일까지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은 대학정보공시 대상교들, 고등교육기관 총 415개교, 그 다음에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형태의 학교들, 평생교육시설 13개교가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내용은 학교 정보, 학과 정보를 조사하는데요. 학과 정보 중에서 이제 올해 개편되는 학과들, 그 다음에 원래부터 있었던 계속 존재하는 학과들, 그 다음에 학과들 중에서 융합 속성을 지닌 학과들,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게 되고요. 본 조사 내용을 토대로 2022년도 상반기 기준의 학과가 세팅이 되고요. 이 학과는 정보공시에 세팅이 되고 캐디 상반기 고등교육 통계조사에 세팅이 되고 등록금, 장학금 통계조사에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과 정보는 우리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익히 아시다시피 입력 시스템, 우리 대학정보공시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입력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뉴를 확인하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요 표준 분류, 입력 시스템에 들어오시면 여기 표준 분류 권한이 여기에서 입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어야 오늘 실습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정이 저희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단계마다 일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여기 일정들을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학교 관리. 학교 관리는 대학원 신설, 대학원 폐지, 그다음에 단과대학 신설. 단과대학은 대학밖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시는 학교 차원의 관리를 하시려면 지금 시작부터 1월 28일까지 대학원 신설이나 대학원 폐지 이런 것들 단과대학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뒤에도 사실 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대학원 단과대학 관리는 여기에서 대학원을 신설하거나 폐지하면 여기 밑에 있는 개편학과의 자율분류 기술서 일정이랑도 같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하셔야 개편학과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니까 1월까지는 끝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일정들은 좀 빨간색들은 유의해서 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미 있었던 학교들 중에서 전화번호가 바뀐다거나 총장명이 바뀐다거나 하는 경우는 2월 11일까지 1차적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 학교 정보 수정은 사실 학교가 상시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 조사 때에는 11일까지 해주시고 그 이외에도 요청하시면 수시로 저희가 변경할 수 있도록 열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과 관리는 크게 개편학과, 미개편학과를 좀 나눠서 보실 수 있는데요. 미개편학과는 올해 변하지 않는 학과들, 기존부터 계속 유지됐던 학과들, 그런 학과들을 얘기하는데요. 기존 학과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껏 폐지되어서 계속 누적되고 있는 학과들도 미개편학과로 봅니다. 그래서 미개편학과 같은 경우는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교육 속성, 교육 목표나 교육 과정이나 진로 취업 분야가 업데이트되면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해주시고 폐지학과 중에서도 이제 다시 학교명을 그 학과로 다시 모집을 한다거나 할 때는 폐지학과 재설치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폐과이지만 통계에 쓰이고 안 쓰이고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폐과 존치 관리도 여기에 미개편학과 일정에 해당이 되고요. 2월 첫째 주 4일까지 이것들을 반영을 해주셔야 좀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편학과 부분은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편인데요.
지금 일찍 시작하시는 학교들은 이번 주부터 바로 시작을 하시는 학교들도 있고 아직 조금 결정이 안 됐다. 그런 학교들은 한 1월부터 시작하시는 학교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1월 28일까지는 그 개편학과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그 추후의 일정에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융합 정보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학교도 있어요. 기존 학과 중에서 융합 정보를 입력하시고자 하는 학교도 그 학과는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1월 28일까지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저희가 무리 없이 그 다음 절차들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을 하시면 간단하게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바로 수용 처리를 해드릴 수 있는데 계열이 새로 신설이 된다거나 계열 정보가 변경된다거나 하는 것들에 있어서 일부 정보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을 때는 표준분류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이 추가로 걸려요. 그래서 자율분류 기술서를 1월 28일까지 맞춰주셔야 그 다음에 학교가 이의 신청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종의 데이터를 다시 계열이 결정된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하는 절차가 추가로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은 2월 3일에서 4일까지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과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2022년도 모집을 위해서 2020년도에 미리 학과를 어떤 학과가 생길 것이다라고 미리 어떤 학과의 명칭을 정해 놓으셨지만 표준 분류에 그게 학과 코드가 없어가지고 그 입시 시스템에 임시 코드로 부여가 된 학과들이 있어요. 그 학과들이 매칭이 되어야 이제 어디가 시스템에서 학과 정보, 입시 정보에서 공시 자료를 끌어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이 또 2월 3일에서 4일 요때 좀 학과를 매칭시켜 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이제 학과들 데이터를 쭉 입력을 하시고 나서 형식 검증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걸어놓은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요. 어디엔 반드시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 뭐 어디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의 검증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2월 3일에서 11일까지 2주에 걸쳐서 좀 그런 일정들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것까지 다 진행을 해주시고 우리가 상반기 때 요 학과들을 사용하겠다. 이제 그거를 최종적으로 결정 짓는 것을 최종 자료 제출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까지 그 일정을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 상반기 조사 같은 경우는 일정을 좀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저희가 장학금 통계, 등록금 통계 조사의 연계도 무난하게 할 수 있고요. 정보공시 입력 시스템에도 일정에 맞춰서 연계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등교육 통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일정이 어떻게 보면 긴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또 짧은 일정일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이 일정까지 소화를 해주셔야 이제 그 다음에 상반기 조사에 대한 원자료 조사나 정보 공시에 대해서 저희가 무난하게 좀 원활하게 모든 조사를 진행을 할 수 있으니 이 일정을 반드시 좀 준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정보가 어디에서 활용이 되느냐. 이제 이 정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본적인 학과 정보들, 그다음에 대학 자체 계열 이렇게 조사가 되는 것들은 대학 정보 공시, 그다음에 각 항목별 관리기관의 통계조사 값으로 활용이 됩니다. 알림이에 보시면 여기 기본적으로 학교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정보 공시의 입력 시스템을 보시면 이렇게 학과 정보가 우리 교육편제단위 조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고등교육 통계조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고요. 등록금, 장학금 통계조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학과가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누락이 발생했을 때 좀 신경 써주시지 못했을 때 좀 파장이 여러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는 인지를 해주시고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교육 속성 부분인데요. 요 교육 속성이 요즘에 조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어떤 학과가 있는지는 이제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그 학과에서 도대체 어떤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교육 과정으로 그 학과가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는가? 그다음에 이 학과를 나오고 나면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우선 저희가 1차적으로 대학과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 어디 가라는 사이트에서, 대입 정보 포털 어디 가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학과 정보로 교육 목표, 교육 과정, 진로 취업 분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느냐? 아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올해 좀 이슈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저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제 계속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교육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데이터에 관련한 많은 이슈들을 여기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얼마 전에 나왔던 건데요. 11월에 요런 보도 자료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 측에서 이제 학과명으로는 이제 도대체 이 학과가 무엇을 배우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공개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4차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표준화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안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선 저희 쪽에서는 요것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1차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학과별로 강좌 목록을 올해 자료실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입학생 기준으로 그 학생들이 배우게 될 교육 과정을 올해 좀 탑재를 잘 해주셔야 이 자료가 자료실에 공개가 되고 의미 있는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 강좌 목록을 자료실에 공개를 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이게 힘든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학교에서도 이 자료로 좀 좋은 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좀 잘 입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부터 조금 이 부분을 입력을 좀 잘 부탁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잘 입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실제 해보려면 그 권한이 있어야 되는. 그 다음에 표준 분류 계열 부분입니다. 공문 보냈어요. 야, 이게 왜 이렇게 학과의 표준 분류 계열은 각종 취업처에서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 활용이 조금 많아지고 있고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좀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색을 통해서 좀 서칭을 했는데요. 요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나 금융권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바로는 육군의 그 병과를 위해서 그 표준분류 계열을 사용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공이 실제로 된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재정 지원 사업, 교육부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뭐 다른 부처에서도 지원 자격 및 요건으로 표준분류 계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년 대비 지침 변경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전년 대비해서 크게 변한 내용은 없는데요. 올해 새롭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학이 올해부터 전문기술 석사 과정을 신설을 하게 되는데요. 전문기술 석사 관련해가지고 학과 특성에 전문기술 석사 과정이라는 게 추가가 됐고요. 학위 과정에 전문 기술 석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학교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도 학과 등록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율분류 기술서 신설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첨단 분야 인재 양성 관련해가지고 2020년, 2021 학년도부터인가 그 학과 증원을 신청을 받아서 증원을 승인해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 입학 정원을 증원해주면서 교원 확보율이라든가 우리 4대 지표,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있는 그 4대 지표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캐디에 넘기면 캐디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서 뺄 건 빼고 뭐 더할 건 더하고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모든 학교가 대상이 아니고 교육부로부터 첨단 분야로 승인받아서 입학 정원을 증언한 교육 편제단위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입력하시는 분들께서 잘 모르시면 입학 쪽에 여쭤보셔도 아마 아실 것 같고요. 아마 교무 쪽에서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해당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학교별 학과 코드에서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첨단학과 유형, 첨단학과로 승인받았을 때 이 학과의 입학 정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뒤에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첨단학과로 학생을 언제부터 모집을 했는가.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캐디에서 이제 학생 정원 계산할 때 일부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 분류 계열이 추가됐는데요. 이거는 모든 학교가 해당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보시면 이제 계속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면서 한 재작년부터 계속 인공지능 분야가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학과 정보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수요가 있어서 이번 2022년도부터는 공학의 전자전기 컴퓨터에 인공지능 공학이라는 소계열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 다른 분류로 되어 있었던 학과들이 표준분류 계열을 변경을 하시기 위해서는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교육 목표, 교육과정 진로 취업 분야는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자율분류 기술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성하시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저희가 최대한으로 옮겨드릴 수 있는 정보는 옮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인공지능 공학으로 계열을 바꾸고자 하시는 데들은 Q&A 게시판이나 글을 남겨주시면 전 학과에 대해서 옮기실 것인지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교육 목표, 교육 과정, 진로 취업 분야를 자료를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